네, 안녕하십니까. MBD 기반의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 개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MS팀 이석수 선생님입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서 MBD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한 검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MBD 기반 소프트웨어와 해당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적과 동적으로 나누어서 앞서서 말씀드린 품질 확보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D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MBD 기반 소프트웨어란 MBD, 모델 베이스드 디벨롭먼트 기반으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MBD란 모델 기반 개발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 방식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코드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생성 방식과는 다르게 그림과 비슷한 모델을 먼저 개발하고 해당 모델에서 코드로 변환을 하고 해당 코드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생성된 모델에서 코드로 변환하는 과정을 오토 제너레이션 코드, 오토코드 생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MBD 기반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하는 활용 분야는 자동차, 전기전자, 로봇, 항공, 우주산업 등에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MBD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작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요구사항과 실행 스펙, 실행 사양을 수집을 하여서 모델링을 하고 해당 모델링을 통해 생성된 코드, 오토코드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 생성된 오토코드를 바탕으로 하여 오브젝트 코드, 컴파일 하여서 오브젝트 코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MBD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은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몇 가지의 장점이 존재합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MBD 개발 과정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시스템 개발의 모든 단계에서 테스트와 검증을 연속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 과정을 통해서 중복 구현되는 부분에 대한 테스트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성된 모델을 개발 중인 모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스템 알고리즘에 대한 검증도 가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설계된 다른 모델들을 사용을 하여서 다른 시스템들, 새로 만들어야 될 시스템들도 쉽게 개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 구현 단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간이나 인력 같은 비용에 대해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과는 다르게 효율적으로 이러한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MBD 기반 소프트웨어와 그 개발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당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모델 개발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매틀랩 도구를 개발한 매스웍스사에서 제공한 문서 중에 모델 품질 검증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각각의 단계에서 어떠한 검증을 통해 모델 품질을 검증을 할 수 있는지 해당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그림은 이전 장에서 보셨던 모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절차 그림에 이제 검증 부분이 추가된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그림 중에서 M2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모델 레벨에서의 모듈 테스트를 통한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M1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모델 레벨에서의 그 모델 리뷰와 정적 검증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드 변환
이후의 단계인 C2, C1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C1에서는 모델과 코드 간의 백투백 테스트를 통한 검증을, C2에서는 원하는 기능이 모델에서 코드로 변환됐을 때 함수의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테스트를 통해서 생성된 MBD 기반으로 생성된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델에 대한 품질 확보를 할 수 있는데, 모델 검증 방법에 대해서 크게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모델 정적 검증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매스웍스사에서 제공해주는 MAAB 또는 이제 타겟링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디스페이스 등 모델 제작 회사들이 제공해주는 모델링 규칙 가이드를 통해서 모델 규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모델 안에서 어떠한 컴포넌트들이 실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어떤 컴포넌트들이 몇 개 사용됐는지 분석을 하는 모델 품질 지표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모델 정적 검증 부분에서는 모델링 가이드 규칙 검사와 모델 품질 지표 검사,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다르게 모델 동적 검증에서는 실제 모델을 수행하면서 나온 값을 비교하여서 검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입력 값에 따라서 기대했던 기대값과 실제 모델에서 수행을 했을 때 그 결과값이 일치하는지 검사하는 방법을 통해서 모델을 동적으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델의 커버리지를 조사하여서 미달성 부분을 조사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커버를 확보하기 위한 이제 모델 수정이나 이런 방식 등을 통해서 모델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델 품질 확보에 대해서 ISO 26226이라는 국제 안정성 표준 문서에서도 해당 검증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먼저 테이블 1의 1A 항목에서 모델 매트릭 검사를 통한 품질 확보를, 그 다음에 테이블 12의 1E, 1F 항목에서 모델 다이나믹 텍스트 동적 검증과 모델 스태틱 어널리시스 동적 검증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해당 차트는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인데요. 실제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는 많은 개발자들이 밀 테스트라고 부르는 동적 검증과 가이드라인 체커라고 부르는 모델 정적 검증을 많이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모델 품질 확보 방법에 대한 정적과 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확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정적 검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델링 규칙 준수 여부와 모델 품질 지표를 측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지만 자동차 분야를 기준으로 하여서 모델링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즈라 ACSLSF, ACTL, 그리고 매스웍스사에서 제공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규칙들에 대하여 모델링 규칙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모델 품질 지표로는 이제 복잡도, 응집도, 결합도, 여러 가지 블록 수, 컴포넌트들 수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델링 규칙에 대해서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요. 모델링 규칙은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즈라 AC, SLSF 012 규칙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서 이제 스위치 블록을 사용을 했을 때 해당 스위치 블록의 옵션을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고 값을 어떻게 초기에 설정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 미즈라 AC, SLSF 053 규칙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트 플로우에서 트랜지션에 대한 위치, 그 다음에 트랜지션에 들어가 있는 코드의 위치, 이런 거를 어떻게 설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그런 규칙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델링 규칙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사용할 때 해당 블록에 대한 옵션과 그 다음에 모델 개발 시 가독성과 편의성 쪽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모델 품질 지표 같은 경우에 여러가지 각 측정 항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크게 4가지 파트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 크기와 관련돼서는 이제 블록, 서브 시스템, 라이브러리 등의 이제 모델 컴포넌트 개수들, 그 다음에 모델 구조 관련돼서는 복잡도, 유사 라이브러리 개수, 그 다음에 모델 구성비, 응집도, 결합도 등의 매트릭 항목들을, 그 다음에 모델 가독성 관련돼서는 설명 또는 이름 없는 블록 개수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여서 모델 품질 지표를 다양하게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복잡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드에서의 복잡도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코드에서 바이너리 노드의 개수에 플러스 1을 하는 계산 방식으로 이제 복잡도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디시전 블럭에 플러스 1을 하는 계산식으로 이제 복잡도를 측정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디시전 블럭이란 이제 블럭 안에서 디시전 분기점이 생기는 그런 블럭들인데요. 그래서 아래 그림의 예시를 통해 보시면 if 블럭과 멀티포트 스위치 블럭에서 이제 디시전 분기가 있기 때문에 해당 블럭에 대한 블럭들의 개수 1과 2에서 플러스 1을 한 4의 값이 모델에서 이제 복잡도 로 측정을 하여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복잡도에 대해서 이제 코드 같은 경우에 1에서 10, 그 다음에 50일 이상 이렇게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서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와 동일하게 모델에서도 모델 복잡도가 높을 경우 그 이후에 생성된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생성된 코드에서 그 코드 복잡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모델 복잡도를 낮추면은 생성된 코드에 대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품질 확보 방법 동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동적 검증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용자가 제공하는 입력값을 통해 모델 시뮬레이션에 대한 출력값과 사용자가 원하는 기대값을 비교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럼 모델 동적 검증 과정으로는 이제 모델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증 방법이 있고요.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여서 그 테스트 케이스 값을 바탕으로 테스트 하네스라는 테스트 값들을 미리 설정하는 그런 것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다음 시뮬레이션을 통한 테스트 실행을 통한 다음 결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동적 검증 테스트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종류 중 이제 밀 테스트라고 불리는 부분은 설계된 모델을 대상으로 이제 진행하는 테스트로 모델 단위에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 시뮬레이션 값을 비교하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스 인 더 룻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필 테스트와는 좀 대조적인 테스트로 실제 타겟 하드웨어, 최종적으로 올라가는 타겟 하드웨어 대신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개발 PC 프로세서를 이용하여서 개발된 소프트웨어 모델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프로세서 인 더 룻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실 테스트에서는 개발 중인 사용자 PC를 사용을 했다면, 마지막 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최종 실제 하드웨어가 사용되어서 이 하드웨어 위에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컴파일러와 프로세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해당 문제점을 해당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백투백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 모델과 생성된 코드 간의 일치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로 어, 실제 자신이 개발하고 있던 모델 그리고 오토코드 제너레이션을 통한 그 코드에 대해서 동일한 입력 데이터를 사용을 하여 결과값, 출력값들이 동일한지 비교하는 테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투백 테스트가 이제 조금 더 다른 테스트보다 달리 조금 더 중요시 되고 있는 이유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ISO 26262 문서에서 백투백 테스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테스트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백투백 테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커버리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시뮬레이션을 할 때 특정 입력값들에 대하여 실행 경로를 측정하고 해당 블록을 온전히 통과했는지, 그 다음에 모든 경우의 수를 통과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측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 커버리지 종류 중에는 이제 디시전, 컨디션, MCDC 등의 다양한 커버리지 값들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디시전과 컨디션, 많이 사용하고 있는 디시전과 컨디션에 대한 측정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블록 중에 true, false로 출력 분기가 나뉘어지거나 그 입력 데이터에 의해서 분기가 제어되는 블록을 대상으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if 블록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if와 else를 통한 분기가 나누고 if는 true, else는 false 이런 식으로 분기가 나누어져서 해당 분기문을 통한 디시전 커버리지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ABS 블록 같은 경우에는 입력값에 따라서 음수, 양수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이제 분기가 제어되는 그런 블록이기 때문에 이 블록도 이제 디시전 커버리지 측정이 대상이 되어서 커버리지를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컨디션 같은 경우 입력값이 true 또는 false인 각 입력 포트 모든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는지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밑에 있는 로지컬 오퍼레이터 AND에 대해서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true, false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아웃풋에 대하여 이런 컨디션 값들을 측정을 하여서 모델 커버리지를 어느 정도 달성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MBD 기반의 정적 검증과 동적 검증에 대해서 간단한 개요를 발표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